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 번은 저희가 아침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 배우 김세론 씨 있잖아요. 고 김세론 씨 유가족이 그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진호 씨가 그 연애 뒤통령이라 그래갖고 유튜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이진호 씨라는 분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그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네. 이게 정치권하고 구조가 약간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치권에 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예 기획사가 있고 네. 연예인이 있고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에서도 각종 뭐 미디어 대변인들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에다가 제보도 하면서 정치인 키우기 혹은 정치인 상대 정치인 내리기 이런 걸 하는데 예. 지금 연예도 연예 기획사가 예. 이 유튜버들 그 뭐 결탁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이나 그 연예 언론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연예인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키우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특히 그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조 장치가 있는데 예.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아하. 특히 개인께서 운영하시는 이런 유튜브는 보조 장치가 없다 보니까 날 것 그대로 방송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유족들이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라고 해서 유족들은 이 고인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까지 결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짧게 다뤄드리겠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김세론 씨의 그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 그 부지석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을 한다. 2022년부터 김세론 씨 관련 영상을 수차례 제작을 했다. 이진호라는 분이 그중에 이제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이분이 뭐 김세론 씨하고 이제 미성년자일 때 싸웠다, 뭐 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다, 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지금 김세론의 자작극이라고 보도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사귀었는지 부분이 최근에 이제 진실 공방에 오가는 부분인데 사귄 것 자체는 사실이다. 이를 자작극이라고 보도한 부분이 명백하게 김세론에 대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게 이제 고소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될 부분이 그 납골당을 못 찾겠다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 이진호 씨라는 분이 그 김세론 씨의 그 유가족에게 납골당을 못 찾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유가족이 상당히 불쾌해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뭐 내용이 그 상을 치르는 중에도 전화를 했고,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또 상을 치르고 뭐 다음 날에 전화했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을 치러본 사람은 그 이러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윤리라는 게 있어서 그 정치계의 취재도 아무리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유명을 달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취재가 일단은 그 날이나 한 일주일 정도는 멈추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조명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러한 그 생을 달리하는 그 날에도 이 상 중에도 취재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감정적으로 불쾌한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기화점이 돼가지고 법률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좀 사진도 띄워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진호 씨가 영상을 게재한 지난 1월부터 김세론 씨가 하루에만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6회 이상 했다라고 유족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진호 씨가 상을 치르는 와중에 그리고 발인 후에 납골당을 찾아가서 못 찾겠다고 전화를 했다. 본인은 뭐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유가족은 조롱을 당한 듯해서 아주 불쾌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진호 씨는 김세론 씨에게 전화했던 건 1월 8일 한 통이 전부다. 뭐 장례가 끝난 다음에 유가족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었다. 도의적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이 유튜버가 김수현 씨의 사주를 받고 결탁했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과거 이제 김세론 씨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 4개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진 띄워드렸는데 그런 내용의 이제 영상 4개를 보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진 보도드리면 결혼 후 핸드폰 해지 왜 김세론 빚쌓고 소름 돋는 행보 뭐 김세론은 왜 올렸을까 김수현 사진 소름 돋는 이유, 뭐 알바 호소인의 최후, 생활고 김세론의 두 얼굴,
뭐 이런 사진, 이런 영상들을 좀 올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내용을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내용을 다 기사로만 보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김세롬 씨가 경제적 그 생활고를 겪었고 거기에 이제 김수현 기획사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서 그 생활고 겪는 와중에 내용 증명에 그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 증명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김수현 씨하고 대화를 하려고 많은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저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해서 사진을 올렸다가 내렸고 그 와중에 더 갈등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연예인 유튜버들이 이렇게 달려들면서 좀 더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요, 떳떳하면은 영상 다시 공개하라라는 취지의 그런 댓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단순히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연예 전문 유튜버 이진호 씨를 비롯해서 그 연예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그 유튜브를 통한 연예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라면서 청원까지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청원 보시면요, 그 벌써 5만 6천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국회 상임위에 정식 회부가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게 지금 국회에서 다룰 만한 게요. 이 사이버 레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이버 레카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유튜버들은 이 저널리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어떤 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육을 받은 지가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아까 제목 악마적인 편집을 통해 가지고 제목 장사를 하는데 이게 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잡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조롱스럽게 아까 녹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 척 가장을 해가지고 녹취를 따가지고 일부분만 앞뒤 잘라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제목 장사하면서 또는 이제 아까 말한 그 후원금 같은 거 지원, 그 슈퍼챗 같은 거 받으면서 이러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진실은 멀어지고 자극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사이버 레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국회에서도 지난번에도 왜 찌양 관련돼가지고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 찌양 같이 함께 해가지고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우리 그 인터넷의 유튜버들에 대한 어떤 정화 문제, 유튜버들의 좀 저널리즘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앞서 저희가 다뤄봤던 그 사이버 레카하고 유사한 문제이기도 해요. 저희가 그 사이버 레카도 중점적으로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보통 이런 유튜버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종편 사건 프로그램이나 연예 매체에서 확산을 시킵니다. 이게 그 사건 프로그램이란 것도 대부분 이슈를 먹고 살거든요. 저희가 이 사실 알고리즘을 다 아는데 어떤 게 조회수가 좀 나올 것 같다, 어떤 게 검색어 순위에서 높다 그러면은 그걸 타고 들어가고 그걸 하루 종일 보도를 또 해요.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때도 있었는데 예전에 이선균 씨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연예 매체에서 이걸 또 다시 한번 확산을 시킵니다. 자신들이 이거를 대번에 보도하지 못하니까 그 이런 유튜버에서 한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 같은 걸 보도를 하게 되면 그거를 또 기반으로 다시 이걸 확산시키게 되고 이 문제는 한번 정치권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할 때 뭐 청문회를 할지 혹은 아니면 일반 뭐 상임위에서 조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튜브 코리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 형사법적이나 민사적인 그 청구에 대해서 이 유튜브 분들이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라는 분들이 얻은 이득 자체를 그거를 피해자에게 환산해 주던가 뭐 그 자체를 뭐 몰수하던가 뭐 이러한 조치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타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 보도를 하지 못하게 그러한 그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유튜브 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김에 유튜브 코리아랑 어떠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할 거면 이 얘기를 하는 김에 할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걸 다 싸잡아가지고 이참에 문광희에서 하나 이거 아니면 과방위에서 할 때 그 유튜브 코리아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코리아가 근데 사실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사안에만 너무 신속하게 대응하고 약간 좀 편향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신 확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지금 정신 확 들었습니다. 아유 정신 확 들었습니다. 유튜브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플랫폼이죠.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람이 허위 사실로 좌표가 찍혔고 공격당하면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온 세상에 나를 억까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진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증폭이 되고 이게 또 공중파나 뭐 종편에서까지 이거를 확대 재생산한다면은 뭐 사건 프로그램 아니면 또 다른 또 연예 매체에서 확산을 시킨다면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본인에 대한 기사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멀쩡하던 사람도 이상한 생각하게 돼요. 예, 제 짧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